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1인 무역회사 부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무역회사는 큰 돈이 왔다 갔다 하고 기업 규모도 꽤나 커야지만 운영이 가능한 그런 회사들로 인식이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을 토대로 제가 무역회사에 대해서 이런 편견들을 다 깨부수고자 영상을 찍어 봤으니까 만약에 혼자서 무역업에 조금 꿈을 가지신 분들은 해당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사업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무역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로는 수입형 무역회사입니다. 수입형 무역회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B2C로도 B2B로도 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해외 구매 대행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경우도 무역업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B2C로 고객에게 직접 발주를 받고 물건을 해외에서 사들여서 직접 납품을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어떤 업체에서 굉장히 많은 수량의 물건을 발주하고자 하는데 이 제품이 해외에 있어서 중간에 무역회사와 이런 협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대신 수입을 해줘서 해당 업체에게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도 운영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것을 수입형 무역회사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출형 무역회사입니다. 수출형 무역회사 같은 경우에는 1번 수입형 무역회사를 반대로 뒤집으면 이제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우리가 국내의 이제 제조사에서 해외로 물건을 납품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중간에 무역회사가 협업을 해서 물건을 대신 수출해주는 해외 바이어와 연결해주는 이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게 수출형 무역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출형 무역회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냥 수출을 하면 끝이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해외 바이어와 소통을 원만히 해야지만 이제 납기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항상 해외 바이어와 원활한 소통을 해 주셔야지만 이제 수출을 할 때 아무런 문제 없이 수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개형 무역회사가 있는데요. 중개형 무역회사 같은 경우에는 수출형 무역회사와 수입형 무역회사를 조금 합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국내 제조사와 해외 바이어를 연결해서 중간에 마진을 먹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 게 이제 중개형 무역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해외에 있는 업체와 국내에 있는 바이어에게 서로 연결을 해주고 중간에서 수수료 마진을 먹는 그런 형태로 해석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중개형 무역회사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수수료를 남겨먹는 그런 업종이다 보니까 중간에서 양쪽에게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소통을 굉장히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따라서 본인의 마진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아시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인 무역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템 선정을 하실 때 최소 주문 수량이 낮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원가 자체가 낮은 그런 상품을 들여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내가 이 상품을 중간에 납기를 못 맞춰서 취소가 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많겠죠. 근데 원가 자체가 높은 상품들을 몇백 개씩 들여오는 그런 사업을 진행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납기를 못 맞춰서 혹여나 이제 반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굉장히 많은 금액을 손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템 선정을 하실 때는 내가 처음 시작한다고 예를 들었을 땐 최대한 적게 사고 최대한 저렴하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조금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처음에는 100원짜리 품목을 몇천 개씩 들여오다가 이제 나중에는 국내에서 자기가 직접 판매도 하고 B2B 업체에 납품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그 상품이 인기도가 올랐을 때 발주량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내는 택배 수량도 많아지다 보니까 택배비로도 마진을 남기시는 분들을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개를 거래했을 때 우리가 3,150원, 뭐 3,000원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겠지만 이제 1,000개, 만 개까지 배송 수량이 올라가게 되면 2,000 몇백 원 이런 식으로 또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택배비에서 오히려 마진이 더 많이 남는
그리고 다른 상품들도 발주가 들어왔을 때 좀 더 저렴한 배송비를 지불하고 많은 배송비로 마진을 챙기는 그런 방식으로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머리를 쓰시면 마진을 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업체는 물건에서 마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배송비에서 마진을 남겨서 배송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에서 만약에 판매를 했을 때 배송비는 수수료가 3.3%입니다. 근데 물건은 6%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굉장히 낮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또 마진율을 더 높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무역업을 하실 때는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실 때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도매 및 소매업은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전자상거래 필요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역업 체크를 하셔야 되고, 수출입업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본인이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지마켓 옥션 11번가에서 물건을 고객에게 판매를 원할 때는 통신 판매업 신고증까지 발급을 하셔야지만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1인 무역회사는 어떻게 설립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이런 무역회사에 있어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자세히 좀 알고 싶다면 이제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메일을 주시면 저희가 시간이 있을 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